반갑습니다. 부산시 건강정책과장 안병선입니다. 3월 26일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명이며 누계 109명입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전원된 환자 16분을 포함하여 51분의 환자 중 부산의료원에 42분, 부산대병원에 9분 입원 치료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에 계시던 92번 환자분은 어제 상태가 중증 폐렴으로 진행하여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25번, 48번, 83번, 90번, 94번, 98번 환자 6분은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확진자는 영국 런던을 출발하여 3월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고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인천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부친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3월 25일 새벽에 부산의 자택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25일 오후에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상세 동선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이전 유럽에서 입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 상담을 요청드렸고 어제까지 총 264분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유증상자인 61분은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은 현재 자율격리 및 농동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일 유럽발 입국자로 부산시에 통보된 자가격리자는 현재 199명입니다. 이 중 어제까지 검사를 모두 70명 실시하였고 현재 모두 음성입니다. 어제 의심 환자 검사 건수는 387건이며 검사 결과 1건 양성, 나머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신 분은 현재 377명입니다. 온천교회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천교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2월 6일부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던 환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청년회, 수련회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었고 이후 교회 예배나 접촉 등을 통하여 추가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초 감염 원인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위치 추적 조사에서 관련 시설 인근의 동선이 확인되었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 특정 시설을 지정할 수 없고 본인이 진술하지 않아서 최종 감염원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환자 발생과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시설에 대한 점검 현황을 이상태 재난대응과장의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재난대응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시설 폐쇄 연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관련 시설 70개소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맞추어 폐쇄 연장을 하고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 고위험군 직정 특별관리자 347명 중 324명이 검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3명에 대하여는 신천지 교단 측의 협조를 얻어 검체 채취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콜라텍과 컨택센터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콜라텍은 점검 대상 총 37개소를 경찰과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컨택센터 116개소에 대하여는 매일 반복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마스크 1만 장, 소독용 물티슈 2,000개, 손소독제 1,000개를 지원하는 등 이번 강화 기간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일 상황 보고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KN의 김민욱 기자 질문입니다.
부산의료원 관련 질문입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감염병 전담 병원인 부산의료원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그 부산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은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처음부터 그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를 했던 기관들로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게 부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병동을 모두 다 전담병원 병동으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 중에 굉장히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을 퇴원시키고 그리고 시설을 바꾸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내하시고 특히 지역 내에 아시아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코호트 격리에 어르신들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 관리와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관리 등의 굉장히 많은 의료 인력들이 감염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리고 많은 수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에서 보면 저희 부산의료원이 지금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NN 김민욱 기자 관련 질문입니다. 방금 부산의료원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메르스 때와 비교한다면 조금 달라진 대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메르스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는 코로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염력이 낮은 질환이 있고 특히 의료기관 안에서 주로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감염이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한 질환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코로나는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쉽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언제든지 이게 큰 집단 감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의료기관들이나 지역사회 준비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감염력을 감염자를 줄여내면서 지역에서의 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줄여나가는 것들을 저희 목표로 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더스경제 원동아 기자 질문입니다. 부산의료원의 직원들의 경우 현재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꼭 이분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 같은데 추가되는 수급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저희 부산시에서의 신규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고 퇴원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대구에서의 환자를 받을 정도로 아직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많이 늘어나서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면은 아마 지역 사회에서의 의사회나 간호사회 등에서의 자원봉사나 지원 인력들이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더스경제 원동아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타도시를 통해서 유입되는 확진자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최근 더 많아진 상황인데 21일 이전의 입국자에 대해서 질본이나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명단을 통보받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보건소를 통한 자진 검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21일 이전에 그 입국자에 대한 그 명단이 저희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에 명단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 이 명단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명단을 받지 못하고 지금 본인들이 보건소에 자진하여 상담받기를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 질문입니다. 완치자들의 최근 경과가 궁금합니다. 직장 등 일상으로 돌아가고 계신 건지 아니면 회복하는데 당분간 더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부산에서 발생되었던 코로나19 환자분들 중에는 10대,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많고 대부분 경증인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완치 이후에 빠른 속도로 다 회복이 되시고 또 직장에 복귀하여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리더스경제 원동아 기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흡연을 할 경우 코로나19가 더 잘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또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109명 중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었나요? 일단 그 환자 중에 흡연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저희가 그 병원에 있는 환자의 의무 기록 등을 통해서 차후 저희들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 코로나19에 더 잘 걸린다라는 것은 아직 저희가 밝혀진 근거는 없습니다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고 기저 질환으로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호흡기 질환이 없는 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증으로 진행될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치명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리더스 경제 원동아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온천교회와 신천지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지요? 일단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 부산에서 발생한 온천교회의 감염보다 그 신천지 대구에서의 신천지 교회 집단 발생이 먼저 생겼고 그리고 부산과 대구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그 전염 어떤 그 대구에서의 감염이 부산의 감염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악을 했지만 확정적으로 대구와의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온천교회 확진자 중에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 가까이에 동선이 나오는 분들은 몇 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있게 좀 찾아봐야 이게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BS의 김혜경 기자 질문입니다. 장전동 인근의 신천지 관련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당초 부산시가 파악한 관련 장소인지, 위장된 장소인지, 카페나 강의실 등의 다른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네. 장전동에는 지금 현재 신천지 관련 시설이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있는데 그 중이 다 뭐 카페 같은 건 아니었고 모임방 수준입니다. 그리고 센터 한 곳이 있는데 센터라는 것은 모임방보다는 조금 큰 규모로 한 15평에서 한 25평 내외로 건물에 입주해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현재 금정구에는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CBS 김혜경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장전동 인근 신천지 관련 장소 방문자로 추정되는 확진 환자 32명 중에서 10명 이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인원을 적시하나요? 예, 요거는 구체적으로 인원을 적시하기에는 저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원을 적시하기는 곤란하고요. 이분들 중에 그 규칙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뭐 딱 몇 명이다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밝혀드리는 데는 무리가 따라서 저희가 요 정도 숫자를 알려드립니다. 네, CBS 김혜경 기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신천지 방문 장소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예를 들면 주 몇 회, 시간 혹은 규칙성, 언제였는지, 몇 차례 방문했는지, 해당 시설에 머문 시간이 몇 시간 정도인지 등의 평균값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GPS 추적은 한 달간 정도 했고요. 한 달 동안에 뭐 주 2회, 3회 방문하신 분도 있고 일주 한 번 정도 방문하신 분도 있고요. 방문 이후에 뭐 1시간 반 이렇게 머무른 분도 있고 2-3시간 머무른 분도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발병일과 잠복기를 모두 고려했을 때 방문이 규칙적으로 전부터 있었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발병과 해당 장소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여기에 일정한 그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대체로 2월 달에 규칙적으로 방문하신 분들이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그 발병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최초의 환자 발생, 그러니까 주로 감염이 일어났던 수련회 때인 2월 16일, 17일에 4명 정도가 증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 4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증상이 있었던 분이 2월 6일부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접촉에 의한 감염들이 일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역학 조사를 하면서 확진자들의 진술도 같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왜 해당 시설 근처로 갔다고 진술이 되었는지, 이른바 추수꾼들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방문을 한 것인지, 방문 의도도 혹시 진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일단 본인이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 분에게 그런 답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 그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아예 부정하시는 분도 있고 가기는 했으나 다른 시설을 이용했다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는 횟수나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GPS 자료랑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KBS 노준철 기자 질문입니다. 기존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이른바 신천지 교인으로 만드는 신천지 추수꾼들은 자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신천지 핵심 교인 중에 핵심이기도 한 때문일 거고요. 신천지 본부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넘겨준 명단에도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포렌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최초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신천지 본부와 부산 2개 지파의 압수수색을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다. 네, 압수수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마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마 행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본하고 검찰하고 앞전에 검찰의 포렌식 수사팀을 동원해서 과천에 있는 아마 본부를 갖다가 행정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위험군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들한테 지금 각 시도별로 지금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본부에서 아마 포렌식 기법으로 모든 명단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산에서까지조차도 포렌식을 갖다 할까 하는 거는 한번 명단을 갖다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질본이나 중수본하고 한번 일단 대화를 나눠보고 그렇게 판단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CBS의 김혜경 기자 질문입니다. 최초 의심 환자였던 A씨가 대구, 경북,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A씨가 신천지 야고보 지파와 안드레 지파 집회 근처에 다녀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 CBS 김혜경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장전동의 신천지 시설은 온천교회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장전동 인근의 신천지 관련 장소 방문자로 추정되는 확진 환자 10명 가운데 부산의 안드레 지파와 야고보 지파 건물과 가까운 곳에 다녀온 흔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장전동과 그리고 온천교회 사이의 거리는 크게 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도상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드레 지파나 야고보 지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MBC 이만은 기자 질문입니다. A 환자가 지금 현재 퇴원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입원 치료 중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A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TV조선 하동훈 기자 질문입니다. 위치 추적 조사 시점은 언제였으며 부산시가 파악하는 실제 신천지 시설 방문 가능성과 이로 인해서 앞으로 확산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그 저희가 위치 추적 조사는 그 저희가 3월 12일 날 다시 부산시경에 다 요청을 하였고요. 질병관리본부로 요청했던 거는 모두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부산시경에 요청한 거 응답이 왔고 그걸 중심으로 저희가 모두 다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 네, CBS 김혜영 기자 질문입니다. A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A 환자의 확진 일자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장전동 시설 방문 10명 중에 혹시 포함되었는지는 공개 가능한지요? 일단 그 A 환자는 그 최초로 발생 보고된 환자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환자 A 환자인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동선은 있습니다. TV조선의 하동원 기자 질문입니다. 방문 의심자 1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부산시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있는지 혹은 당사자들이 그렇다라는 진술이 있는지. 우리들이 확보한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네. CBS 이희슬 기자 질문입니다. 신천지 시설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확인된 상황에서 원천교회와 신천지와 역학적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일단 그 온천교회의 그 감염이 어쨌든 최초의 감염은 어딘가에서부터 왔을 겁니다. 그 왔던 최초의 감염이 그 저희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이 아니라면은 다른 지역 사회에서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적했고 그렇지만은 요것들이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여러 정황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이희슬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장전동 말고 다른 곳에 의심 장소가 확인된 것이 있는지 하고요. 규칙적으로 방문을 했다는 표현에서 혹시 그 시간대, 장소, 공간의 반복성이 인정된다는 뜻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른 사람이 어느 정도 방문을 했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규칙적으로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는 매일 그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머물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하신 분들은 그 실제 그 2월 한 달 동안에 거의 그 일주일에 2회 이상 정도의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KBS 이희슬 기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GPS 추적이 언제부터 언제 날짜까지 진행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GPS 추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2월 1일부터 요청을 했고요. 입원하는 시점까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네, KNN 길재석 기자 질문입니다. 신천지 본부의 명단을 파악한 것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대규모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혹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더 적극적인 행정력 활용의 의지는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물론 행정력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건 총 아마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 중대본에서 과천 쪽으로 가서 법무부 검찰의 저 포렌식 수사관들하고 같이 일단은 명단을 갖다가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또 저 고위험자라든지 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명단하고 또 아마 그런 게 저 파악되는 대로 계속 내려오리라고 보는데 그 명단하고 같이 일단은 먼저 저 대조를 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KBS 이희슬 기자 질문 중에 아까 답변이 좀 불충분했다고 다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장전문 말고 혹시 다른 의심 가는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동선 파악한 곳 중에는 실제로 대구와 관련되어 있는 동선이 있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KNN 죄송합니다. CBS 김혜경 기자 질문입니다. A 씨의 확진 일자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확진 일자 공개하면 사람이 특정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비슷한 질문입니다.
부산 최초의 환자라고 일단 알고 있는 A씨 이동 경로 동선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이 공개 가능한지 궁금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한번 좀 더 언급해 주시면. 일단 저희가 역학 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분 감염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앞으로 어떻게 그 파급될 것인가를 저희가 추적 조사하는 것이지 누가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했는지와 관련된 수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조사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된 동선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환자인 경우에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심스러운 다른 그 시설과의 의심스러운 동선은 있습니다만 입원 이후의 동선이나 그 실제 요 그 수련회 이후의 동선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KBS 이희슬 기자 질문입니다. 대구 방문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도 장전동 방문자 10명 안에 포함된 사례입니까?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대구 방문하신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 부산을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그 장전동을 실제 방문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크로스 체킹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은 제가 동선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BS 김혜경 기자가 부산시의 심층 역학 조사에서 의심 정황이 있는데 이른바 추수꾼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질문해 보셨습니다. 일단 그 추수꾼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할 근거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채널 부산뉴스와 부산시 공식 SNS 채널로 접수된 시민들의 실시간 질문입니다. 7번 확진자가 퇴원했는데 이동 경로 파악은 아직 안 된 상태인 걸로 압니다. 7번 확진자 이동 경로는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7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저희가 공개하기에 이 내용들이 너무 부실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실제 이 시간상이나 그 공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걸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분에 대한 뭐 GPS나 뭐 여러 가지의 그 정보들로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드리기에는 공개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버스 또는 도시철도에 대한 방역과 소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진자 이동 경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매일 버스, 도시철도 같은 교통수단의 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그 내일 저희 해당 부서장님께 요건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보내주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면 마스크를 대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차창정 팀장입니다. 그 일단 개학 전에 저희들이 그 교육청을 통해서 마스크 일반 마스크 면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100만 매 정도 교육청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면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가 너무 커서 착용할 수 없는 0세에서 10세까지 우리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고 지속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발주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추가 질문이 들어와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KBS 이희슬 기자 질문입니다. 최초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혹시 원청교회와 신천지와 역학적 관련성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감염과 관련된 역학 조사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저희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